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 배우가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됐는데요. 또 독립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네, 벼랑 끝에선 예술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그동안 크게 부각되었던 문화예술인들의 사망 사건을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요. 문화예술인으로서 일하고 노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했던 노동 조건조차도 무너진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인 산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산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최은실 노무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현대무용을 하시는 윤성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화예술인 산재를 알려면 사실은 이제 산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산재라는 것은 뭐 일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심한 경우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일하다가 다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되게 어렵죠. 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모두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이 법에 따라서 치료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인 산재라는 것은 이러한 산재가 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 산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법에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엄밀하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일부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이 지금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정말 많은 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산재보상보험법도 산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 안에 노동자들이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1999년, 2000년을 넘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0년, 2019년 통계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상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전체 일하는 노동자의 50%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산재법이 산재라는 것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이 말도 참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 많은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법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하는 근로기준법 상에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전체 노동자의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0%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적용받고 있는 50%의 노동자들보다 더 위험한 환경, 사업장 밖의 노동, 불안정한 노동, 짧은 시간 노동 또는 단기간에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장시간 하는 노동처럼
오히려 일하다가 다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산재를 적용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들,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경우들이 먼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라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특례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넣어줄게, 적용해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업종이 이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기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현재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 기사, 아니면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뭐 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현재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극하는 친구가 그 극단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산재보험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다치고 나서 산재로 이제 보상을 받으셨다라는 것들이 너무 다행스러운데 질문 자체에 실은 답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요? 극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노동자지만 사용주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들어와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문화예술 노동자들 중에서도 어떤 극단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주로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문화예술인들 중에서도 산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긴 있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에 이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보험 가입률 중에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27%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그러면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문화예술인 산재라고 할 수 있는 산재에 가입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2020년에 문화예술 노동연대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27% 중에서 3.3%를 제외한 23.7%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산재에 가입했던 게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적용받았던 거고 3.3%만이 문화예술인 산재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문화예술인 산재라는 것들은 아까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 도대체? 아까 전에는 문화예술인 산재는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문화예술인 산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떼고 있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을 뗀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 임금에서 4대 보험을 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가지인데 실제로 임금에서 떼는 거는 산재보험을 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입니다. 그럼 산재보험은 누가 내느냐? 사업주가 100% 내요. 네. 앞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0대 50,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을 하지만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화예술인 산재 노동자들은 그럼 비용을 어떻게 뗐냐? 100%를 납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 사업주도 아니고 도대체 왜 100%를 납부했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종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건데 문화예술인은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주로서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 노동자 중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산재보험이 바로 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특례, 사업주 특례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산재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하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노동자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제가 산재보험료를 안 내죠.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안 내죠. 두 번째로는 사업주가 언제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또는 산재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아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휴업급여라든지 각종 보험료들을 다 지급받습니다. 근데 사업주 특례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제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죠. 제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요. 두 번째는 가입한 이후에 발생된 사고와 질병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 보험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치고 나면 보험이 생각나지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산재보험이 사업주 특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업주를 예외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납입해야 돈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납입해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무사예술인들이 되게 수입이나 일이 일정치가 않아요. 비정기적이고 수입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는데 만약 보험료를 중간에 체납했어요. 그러면 이 체납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차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과 특례를 통해서 사업주로 보호를 받는 그 차이가 참 많이 큰데요. 윤성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좀 바꿔서 특별하게 했을 뿐이지 원래는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은 대표가 보험료를 내든 안 내든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라는 이 안에서 대표가 보험료를 입금하는 다음부터 혜택을 받으면 그 대표가 보험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불공평하고 우연치 않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여기 얘기했던 중소기업 사업 특례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이제 가서 좀 제가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개인사업 공연자든 고유번호증을 가지던 아니면 개개인이든 복지재단에서 일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그런 말도 낯설고 굳이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고 지금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게 특례니 산재인가 상해인가 사실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저희 뭐 집에서 보험 다 돼 있는데 저희 너무 힘든데 그거 그냥 저희 돈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팩트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진퇴양난으로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산재법은 원칙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특례,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특례에 따라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중소사업주 특례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보험료를 100% 납부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개정 논의가 있는 상태예요.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어떤 개정 논의냐면 문화예술인들이 사고도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들도 조금 더 산재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면서 이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에 관련된 규정을 좀 확대해서 예전에 개인 사업주로는 100% 납부했지만 그래도 특례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 특례에 따르면 50%만 납부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비용 50%를 누군가 부담해 준다라는 부분보다 이 개정안이 결국은 문화예술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50%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새로 도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그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별도로 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산재보험료는 받지만 잘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의지로 익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산재법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더 이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섭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서 개념을 원칙 확대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다치든 무조건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특례 조금 넓혀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당시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특례 방식 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논의가 지금 한창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요구로 드러난 만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문화예술 노동자들께서도 문화예술 노동연대와 함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산재보험을 당연하게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예술하기 영상이었고요.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 재은슬 노무사님과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